시작해 보겠습니다. 심화책 제일 끝에 나오는 행렬이에요. 행렬이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하나 구성되어 있고 그냥 여기서 끝이야. 행렬에 대한 챕터가 막 상세하게 나눠져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되게 사라졌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위에 있는 학년들 2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가가지고 행렬 알아요? 그러면 어버버버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걔들은 전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 행렬이 뭐냐?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임의의 수나 문자를 괄호 안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늘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다? 행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 3, 1, 2, 3, 5 이런 식으로 숫자 몇 개 썼어요? 6개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막 이렇게 마름모, 삼각형 막 원하는 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들을 나열하고 어디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다가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줄이 몇 줄이죠? 가로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세로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열. 그래서 세로줄이 2개.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2 행렬이 되는 겁니다. 3x2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이 몇 개? 3개, 열이 2개인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행렬을 만약에 A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얘를 AIJ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IJ 할 때 I는 1, 2, 3 그 다음에 J는 1, 2 이렇게 표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I가 1, 2, 3이고 J가 1, 2다. 그게 뭐냐면요. 행이 3개고 열이 2개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앞쪽에 붙이는 요 숫자 I는 뭘 뜻하는 거고? 행을 뜻하는 거고 뒤쪽에 J는 뭘 뜻하는 거다? 열을 뜻하는 거다. 오케이? 어쨌든 그 행열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사이즈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행이 3개, 그 다음에 열이 2개짜리다. 무조건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분들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이 A1, A2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열의 관점에서는 뒤쪽에 n까지 했을 때 이 녀석의 사이즈를 우리가 m by n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m하고 n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m이 행의 개수고 가로, 그 다음에 n이 열의 개수잖아. m과 n이 같으면은 가로줄과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거고 그렇게 숫자를 나열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름을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n차 정사각행렬.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다루게 될 행렬은 여기는 요 행렬들과 같이 2차 정사각행렬입니다. 왜 2차 정사각 행렬이냐? 저기 나와 있는 저 B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행이 몇 개? 2개. 열도 몇 개? 2개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행렬 A하고 B가 있어. A11, A12, A21, A22. 주문해 오는 것처럼 되게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그 행렬의 어디에 있는 성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있는 2개 행렬을 갖다가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되는 거냐면 상식적으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A하고 B를 더한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 0, 1, 0이라고 한다면 A하고 B를 갖다 더한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만 갖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0, 그 다음에 2, 4,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혹은 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써놓은 게 저기 있는 저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게 실수배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라고 하는 개념은 따로 있는데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 KA를 만드는 거고
KA를 만드는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에 있는 모든 성분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하는 걸로? K를 갖다 곱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KA11, KA1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마지막 개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행렬. 영행렬은 뭡니까? 행렬의 모든 원소가 다 0인 거.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영행렬이라면 빵빵빵빵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이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문제 속에서 한번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Z에 대하여. 우리가 개념으로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행렬이 만약에 이름이 A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B라면 두 개의 행렬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 건데 같으려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겠죠. 네. 행렬이 완전히 서로 같아야 되는 거겠죠. 오늘만 좀 그냥 볼게요. 그 프린트가 없을 거라서. 심화책 있나? 아니요, 저 수학 영어 끝나고 생각나가지고 아무 차이 없어요. 네. A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돼?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 X하고 Y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서 Z를 갖다 뺀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Y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행 1렬의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Y에서 Z를 갖다 뺀 게 3X가 되고 마지막 Y하고 Z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Y값, Z값 각각을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문자가 몇 개야? 3개. X, Y, Z. 너무 많지? 그래서 최대한 줄이자.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Z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1-Y로 바꿔버릴게. 오케이? 근데 Z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 뭐냐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Z라고 하는 건 X에서 Y를 갖다 뺀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Z는 X-Y인데 Z는 1-Y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X-Y가 1-Y입니다. 인 거 정리하면 X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돼버릴 거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관계 X 더하기 Y가 3이다 에다가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Y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Z는 1-Y였으니까 Y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구해진 값을 가지고 X 더하기 2Y 더하기 Z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렬이 같다는 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있는 문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배웠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이름이 뭐야? 2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은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몇 개? 2개. 그러니까 얘는 2x2 행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x2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이 A11, A12 그 다음에 A21, A22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A11, A12, A21, A22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A11은 I와 J가 모두 1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I도 1, J도 1, 그래서 A11은 I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1의 세제곱. 다시 말해 얼마가 와야 되고? 1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1, 2는 이번엔 오히려 누가 더 크냐면 J가 더 큰 상태죠. 그때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J가 돼야 되는 거니까 J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 1입니다. 그러면은 I가 어쨌든 J보다 큰 거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규칙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면 8이 될 거고, 마지막 A22 얘도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 I를 그냥 제곱해서 세제곱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성분이 1, 마이너스 4, 8, 8.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라고 하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1과 마이너스 4와 8과 8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개념은 행렬이 뭔지를 알고,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사이즈가 같아야 될 거고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렬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실수배하는 것까지 우리가 상식적인 선안에서 연산을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A가 있는데 A 제곱을 해야 돼요. A 제곱은 뭐죠? A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 그래서 뭘 정의해야 되냐면 행렬의 곱셈을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옛날에 그 곱하기 배울 때 기분이 좋았니 안 좋았니? 우리 딸내미 1학년인데 그 알림장 같은 데 써서 오던데 9구단 외우기. 가정에서 7단까지 외우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못 외워가지고 맨날 애들이 막 남고 이러니까. 어쨌든 곱하기로 넘어가니까 연산이 조금 복잡했었다. 근데 나름 상식적이었다. 네, 그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개념 두 번째 페이지 앞쪽으로 돌아갔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니까 그나마 상식적이었어. 7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7을 몇 번 갖다 더해서 3번 더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행렬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상식을 벗어나요. 왜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1, 2, 3, 1이 있어. 그 다음에 2, 1, 2, 1이 있어. 그러면 왠지 얘랑 곱하고 퉁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행렬의 곱셈은. 그래서 행렬을 갖다 곱한다는 건 여기 보시면 또로로로로록 있고 또로로로록 있으면은 얘를 지금 가로줄이 있는 거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A1하고 B1을 갖다가 곱하고 A2하고 B2를 갖다가 곱하고 AN하고 BN을 갖다가 곱해서 그 성분들을 다 갖다 더하셔야 돼요. 그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뭔가를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렬의 곱하기를 하는 방법을 잘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쪽에다가 저기 잔뜩 있는 그 숫자들을 보는 것보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걸 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1, 1, 2, 1에다가 3, 1을 갖다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곱할 때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행렬의 1행,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1, 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갖다 곱할 거냐면 1하고 3을 곱해. 얼마? 1하고 1을 곱해. 얼마? 더 하시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2, 1이고요. 똑같이 1열은 3, 1이야. 2랑 3을 갖다 곱하면 얼마? 1이랑 1을 갖다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6과 1을 더하면 얼마? 나도 초등학생 가르치고 싶다. 되게 즐거운 것 같아. 이런 거 알려주니까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결론이 4, 7이라고 나오는 거야. 행렬 갖다 곱했을 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행렬의 사이즈를 보세요. 앞에 있는 행렬 행 몇 개예요? 2개. 열도 2개. 그러니까 얘는 2x2 행렬이죠. 두 번째 있는 행렬 3, 1 저거 써져 있는 거 행 몇 개야? 2개. 그 다음에 열은 1개. 자, 행렬의 곱셈은 아무 때나 되는 거는 아니야. 언제만 되냐면 얘랑 같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하기가 돼. 그리고
그렇게 갖다가 곱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짠, 짠. 앞에 거 2, 뒤에 거 1.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1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4, 7 이렇게만 성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 아까 여기 이 1번 보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상한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3, 2, 1.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거 행의 개수 몇 개? 행은 가로줄 1개. 1 by 열이 몇 개? 3개. 3. 두 번째 거는 행 몇 개? 3개. 열은 1개. 3 by 1. 그래서 행렬의 곱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겁니다. 저 두 개 숫자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행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by 1. 1 by 1은 뭐야? 그냥 숫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숫자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숫자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거든. 그럼 1, 3, 2, 2, 3, 1 갖다 곱한 것들을 다 뭐 해야 돼? 더해야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는 거예요. 6 더하기 4. 이래요. 이게 행렬의 곱셈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막 문자로 잔뜩 나와 있는데 귀찮잖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해하자. 행렬의 곱셈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을 때 사이즈 직접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행렬의 행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행렬의 열을 갖다 곱한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이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곱할 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3번이다. A1, A2, A3, A4, B1, B2, B3, B4, A1, B1, A2, B3, A1, B2, A2, B4. 간장 공장 공장장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수로 보자고요. 자, 1, 2, 3, 4에다가 갖다 곱합시다. 두 번째 뭘로 할까? 그냥 맘대로 숫자 좋아하는 거. 3, 2, 1, 5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면 좀 화낼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곱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자, 앞에 거 사이즈 얼마? 2x2 2차 정사각행렬. 두 번째 것도 2x2. 그래서 얘랑 얘랑 같죠? 2 같으니까 곱하기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도 사이즈가 2x2.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이게 첫 번인 거지. 이게 곱해서 만들어진 행렬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성분인 거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5. 그 다음 여기는요. 짠짠 12. 여기는요. 13. 9 더하기 4. 오케이? 태연이 이해되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행 2열의 성분 얼마? 2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의 곱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행렬이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곱하기를 우리가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않듯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식이 조금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 곱하기 3이 얼마예요? 6이죠. 3 곱하기 2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같죠?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을걸?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네모. 네모는 얼마일까? 딱 보니까 2네. 나 좀 천재인데.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옛날에 할 때. 근데 그때 이걸 왜 가르쳤던 거냐면 곱하기는 수의 곱셈은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 덧셈도 마찬가지죠.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순서 두 개를 바꿔서 계산하는 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언제 안 되냐면 5 빼기 3이랑 3 빼기 5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 연산에서도 이 수를 연산의 어떤 위치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1 앞에 거 좀 이용해 봅시다. 지금 1, 2, 3, 4, 3, 2로 갔다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5, 12, 13, 26이 나왔잖아. 반대로 3, 2, 1, 5하고 1, 2, 3, 4를 갖다 곱해 볼게. 어차피 2x2, 2x2니까 만들어지는 거 다시 또 2x2 되는 거는 다를 바 없을 거고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행 1열의 성분이야. 이렇게 갖다 곱하는 거라 했어.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9. 거기서부터 글렀네. 그 다음에 1행 2열의 성분 계산하면 얼마? 14. 그 다음에 1호 13 하면 16. 그 다음에 1호 24 하면 22.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랑 BA랑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여러분 x 더하기 y 이거 말로 AB로 하자. 소문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 맞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잖아요. 자, A하고 B, 라지 A, 라지 B는 행렬입니다. 라지 A 더하기 라지 B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봐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를 갖다 곱하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곱하기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셔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 두 개니까 A 제곱이고, 두 번째 요렇게 갖다 곱하는 건 A하고 B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AB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 뭐하고 뭐를 곱하는 거야? B하고 A를 갖다 곱하는 거잖아. BA 그 다음에 B 제곱이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EAB가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AB랑 BA랑 같아요. 그러면 EA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상황에서는 AB하고 BA가 같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으로 써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찮게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B랑 BA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어도? 는 좀 그래요. 죽으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1, 2, 0, 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 0, 0, 1을 갖다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2, 2x2 짠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성분 얼마? 1.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요거만 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히 말해줘야죠. 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0. 그 다음에 마지막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0, 0, 1 하고 1, 2, 0, 1 하고 갔다가 곱하면 짠, 짠. 얼마예요? 1. 그 다음엔? 자, 선생님이 보통 하나, 둘, 셋, 넷 순서로 물어봅니다. 1행 하고 2행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지금 1행의 두 번째 열의 성분 얼마? 2. 그 다음에 0. 5. 같네. 같을 수도 있어. 안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빈이 이름 좀 써도 되니? 그러니까 우빈이는 일반적으로 똘추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똘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 이상한데 가끔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제 멀쩡할 때도 있잖아요. 안 된다 하지 그랬어요. 처음에 이름 빌려달라 할 때. 다음부터 안 된다 해요.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AB랑 BA랑 같은 게 성립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특이사항이 뭐냐면 1201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다 뭘 갖다 곱했는데 그대로 뭐가 나왔어? 1201이 나왔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단위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단위가 뭐죠? 뭐뭐의 단위. 맞아. 뭐뭐의 단위. 뭐 예를 들어 센티미터는 1cm는 이만큼, 1kg는 이만큼, 무게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듯. 그 다음에 원 중에 어떤 원이 있냐면 단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되는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덧셈에서 0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원이라고 부르고요.
곱셈에서 1을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0은 더해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1은 곱해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1001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행렬의 이름은 뭐라고 붙일 거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 붙일 건데 단위 행렬은 뭘 갖다 곱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행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같이 단위 행렬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A는 2A는 단위 행렬은 A에다가 2를 곱해도 2에다 A를 갖다 곱해도 결과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A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 행렬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다. 단위 행렬을 이용했을 때는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행렬의 거듭 제곱은 실제 문제 푸는 형태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 3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도 별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하면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얼마고? 8이고 곱하면 3.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하나 알았어요. 더한 건 8이고 곱한 건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는 알파 1, 1베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A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고 A 제곱은 결국 A를 몇 번 곱한다? 2번 갖다 곱한다. A 제곱은 A 곱하기 A다. 그러면 얘는 알파 1, 1베타 알파 1, 1베타 갖다가 곱해서 계산을 하자는 이야기다. 2x2, 2x2. 그래서 성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짠짠 해서 갖다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을 좀 해보자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세 번째 것도 알파 더하기 베타. 마지막에 있는 게 1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행렬을 갖다 곱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A, B, C, D가 나온다 했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곱하기 D. A하고 D를 갖다 곱하는 건 여기는 요 두 개의 성분을 말하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1하고 베타 제곱 더하기 1을 갖다 곱한 게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교환법칙 성립해야 하네요. 짜증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성립합니다. 왜냐면은 저 알파 제곱 더하기라고 베타 제곱 더하기를 갖다 곱한다는 거는 행렬의 곱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 갖다 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형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하나 베타 제곱 하나 1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 이용하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리고 뒤에 있었던 1.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해 놓은 값으로 정리를 해놨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는 8을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3번 문제였습니다. 곱하기만 잘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뭐만 잘하면 된다고? 곱하기만 잘하면 된다고. A 제곱, 세제곱, 4제곱, 2025제곱, 2026제곱 뭐만 잘하면 된다고? 할 수 있죠? 짜증이 확 나죠? 뭐겠습니까? 규칙성입니다. 진짜 큰맘 먹고 하면 한 10차까지는 계산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였더라?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수리고등학교였나? 12차인가까지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못된 학교들 말고요.
좀 정상적인 학교라면은 10개 이내로 물어보지 2026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얘기는 분명 뭐가 있을 거다? 규칙이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가다를 해봅시다. a는 1, 마일, 0, 1이고요. a 제곱을 찾아봅시다. 1, 마일, 0, 1을 두 번 갖다 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곱해서 만들어진 성분 하나씩 불러줄래요? 1, 그 다음에 마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입니다. 맞습니까? a 세제곱을 구해봅시다. 1 마일 0 1 a에다가요 1 마이 0 1 a 제곱 갖다 곱합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번엔 태윤이가 불러볼까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짠이니까. 그 다음에 0 마지막 1이죠. 느낌 오세요? 뭐가 되겠니? a의 n승은 1 마이너스 n 0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 되지 않겠느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a에서 a 제곱을 갖다 빼면요 1 마일 0 1에서 1 마이 0 1을 갖다 빼는 거니까 지금 얘가 요렇게 세 개 성분은 다 똑같아. 그리고 얘만 다른 거잖아. 계산하시면 0 0 0 여기 하나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a 세제곱에서 a 4제곱을 갖다 뺀 것도 왜 두 개씩 생각하세요? 풀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 a 세제곱에서 a 4제곱을 뺀 것도 1 마 3 0 1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해봤고 a 4제곱은 계산 안 해봤는데 1 마이너스 4 0 1일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0 1 0 0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개도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또 뭐가 될 거다? 0 1 1 0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갖다가 더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0 1 0 0이 몇 번 있다는 이야기다? 1013번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0 1 0 0 똑같은 게 1013배 행렬의 실수배.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0 0 0 여기 하나만 101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저기에 있는 숫자들이 각각 A, B, C, 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A, B, C, D 갖다 구한 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만 더 하고 다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행렬 A가 있고 A M승이 A N승이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자, 2. 2는 뭐냐면 1 0 0 1. 이 녀석이 1인 뭐였어요? 단위 행렬. A를 여러 번 거듭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단위 행렬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씩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서 A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부터 계산할 거냐면 A 제곱부터 계산할 거다. A 제곱은 A를 몇 번 갖다 곱하는 거다? 두 번 갖다 곱하는 거다. 그러면 0 마이너스 1 1 1 0 마이너스 1 1 1 갖다가 곱해서 보시면 짜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짜잔 갖다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짜잔 갖다 곱하면 1. 마지막 게 0. 단위 행렬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A 세제곱을 계산해보자. A 제곱에다 A를 갖다 곱한다. 아까는 앞쪽에서 잠깐 계산할 때 A에다 A 제곱 갖다 곱했거든.
똑같은 거는 똑같이 생긴 거니까 바꿔도 상관없어요. A랑 B랑 같이 있을 때가 문제야. 그러면 A제곱이랑 A를 갖다 곱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제로에다가 제로, 마이너스 1, 1, 1을 갖다 곱한다. 곱하면 태연이가 다시 한번 성분을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1 오케이. 아니 0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0 0, 그 다음에 0 아니 네,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 A 세제곱이 뭐가 됐어? 마일 제로 제로 1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좀 보던 애 아니에요? 단위 행렬에다 뭘 갖다 곱한 거? 마이너스 갖다 곱한 거. 그래서 A 세제곱이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성분으로 갈 필요 없어요. 단위 행렬 비스쿠무리하게 생기면. 왜냐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A 6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A 세제곱과 A 세제곱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하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마마는 플러스로 되고 단위 행렬 2개 있으니까 단위 행렬 제곱이겠죠. 근데 단위 행렬 아까 얘기했잖아. 단위 행렬은 아무리 곱해봤자 뭐가 된다고? 단위 행렬이 된다고. 그래서 단위 행렬 제곱은 그냥 뭐랑 똑같다? 단위 행렬이랑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의 6제곱이 얼마가 되었다? 단위 행렬이 되었다. 규칙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6개 갖다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됐다는 거는 몇 개를 갖다 곱해도? 12개를 갖다 곱해도, 18개를 갖다 곱해도, 24개를 갖다 곱해도,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게 6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A30, A36, A42, A48까지 원래 있었던 거 A6이 다 단위 행렬이다. 자, 근데 m과 n이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일 때 이런 걸 만족하는 m 빼기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m과 n은 얼마로 주면 될까? 12 m이 12, n이 6 하면은 6이라고 하는 양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보이죠? 근데 m이 6이고 n이 12면 안 되나? 그럼 마이너스 6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m 빼기 n이 최소가 되려면 m은 최대한 작은 거, n은 최대한 큰 거. 그래서 m한테 누굴 줘요? 6을 주고 n한테 누굴 줍니까? 48이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5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개념 설명의 마지막 문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랑 갖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쟤는 뭐래요? 된대요. 자, 된대. 안 되는 건데 된다 하잖아. 왜냐면 왜 안 된다 그랬냐면 뭐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갖다 곱한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하나씩 차례대로 갖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랑 A 갖다 곱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B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B, B랑 A 갖다 곱하면 플러스 BA, B랑 마이너스 B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결과인데, 얘가 지금 뭐랑 같다고 얘기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갖다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짠짠짠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BA가 영행렬이 되는 거고, 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B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BA하고 뭐가 같아져요? AB가 같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뭔 소리다? 지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제가 됐었던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푸는데 최악의 방법은 A 플러스 B 저걸로 만들고 A 빼기 B 만든 다음에 A도 제곱해보고 B도 제곱해보고 빼서 계산하면 맞긴 하거든.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정리를 해서 보니까 뭐가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근데 오늘은 처음 풀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원래 행렬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되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 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되는 것이다. 오케이? AB랑 B랑 같으니까. 자, 그래서 AB는 26, 28하고 그 다음에 2x, y1 갖다 곱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2차 정사각 행렬들을 갖다 곱하는 걸 제일 많이 하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26, 28을 갖다가 곱하면 자, 첫 번째 거 이번엔 승준이가 얘기해 볼게요.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거요. 네. 4 더하기 6y. 4 더하기 6y 그 다음에 2x 더하기 6. 2x 더하기 6. 6이랑 1만이니까. 그 다음에 4 더하기 8y. 4 더하기 8y. 2x 더하기 8. 네, 요게 A하고 B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진 결론이고. 두 번째 B하고 A를 갖다 곱하면 뭐가 됩니까? 혜인이 한 번만 해볼래요? 4x 아니 6x 네? 첫 번째는 요렇게 4 더하기 그렇지 4 더하기 x 그 다음에 12 더하기 8x 그렇죠 그 다음에 2y 더하기 2 그 다음에 6y 더하기 8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B랑 BA랑 같으려면 지금 여기 4 더하기 6y와 4 더하기 2x가 같아야 되죠. 물론 쟤만 같으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같아야 되긴 한데 여기까지 보시면 4를 없애면 6y랑 2x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2y로 나눠주시면 2y분의 6y 우변은 2y분의 2x 나눈 이유는 요거 만들려고 y분의 x 얘는 계산하시면 3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y분의 x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